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전문가 정재환. 오늘은 무역 자격증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검색을 해보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민간 자격증도 있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고, 외국 자격증도 있고, 시험 일자도 다 다르고, 난이도도 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무역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취득해야 하는 그런 자격증들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자격증을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물론 여러 자격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너무 좋지 않다, 하찮다, 이래서 배제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보기에 앞서서요, 도대체 무역이란 무엇이냐, 무역이란 무엇이길래 그것을 자격으로 검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은요,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국내 거래랑 똑같아요. 여러분 국내에서 장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계약이죠. 물건을 사겠다라는 제안과 물건을 팔겠다라는 제안이 합체하는 그런 계약. 다음에 결제. 돈을 현금으로 낼 것이냐, 계좌이체를 할 것이냐, 카드로 할 것이냐, 그런 결제. 운송은 직접 가져갈 것이냐, 퀵으로 할 것이냐, 택배로 할 것이냐, 운송. 운송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운송 중에 물품이 파손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 보험은 가입할 것이냐, 가입하지 않을 것이냐.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그 보험은 누가 가입하는 것이 맞느냐, 보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잘 보내주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돈을 잘 준다라고 하면 계약은 아름답게 종료됩니다. 하지만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쟁, 그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자, 그래서 무역은요, 국내 거래랑 똑같습니다.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무역 실무 또는 무역 상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무역 실무라는 혹은 무역 상무라는 그런 과목은요, 그냥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라는 5개를 묶어 놓은 거구나. 자, 이 무역 실무,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가 무역 자격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개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무역 실무는요, 국내 법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밖으로 이동하는 수출, 물건이 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나가는 물품에 대해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물품 수입, 물품 수출에 있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일정 상황이 되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함부로 수출입이 될까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수입이 되나요? 안 되죠.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이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금지되어 있는가? 혹은 제한되어 있는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허가가 필요한 것인가?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물품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는 대무역법. 자, 다음, 물품의 수출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요,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는 외국환 거래법,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을 우리는 무역의 3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딱 2개예요. 무역 실무와 무역의 3대법입니다. 즉, 넓혀보면 뭐예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격증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무역 자격증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국제무역사죠. 국제무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무역 실무가 들어있고요. 자, 이것을 영어로 다시 배우게 되는 무역 영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무역의 3대법, 관세법, 대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아쉽게도요, 외국환 거래법은 너무나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요, 외국환 거래법의 기초 단계인 외환실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이렇게 무역 실무, 이것을 영어로 배우게 되는 무역 영어, 그리고 관세법, 대무역법, 외환실무, 이 모든 것들이 다 국제무역사 자격의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는요, 국제무역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사실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굉장히 얕은 지식만을 배우게 되지만 적어도 무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역 관련 업을 희망하는 구직자한테는요, 국제무역사가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국제무역사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이 뭐가 있죠? 무역영어예요. 그럼 무역영어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무역실무입니다. 계약결제 운송보험중재라는 이 무역실무. 자, 다음에 무역영어잖아요. 무역영어인데 그럼 영어는 안 배우나요? 무역영어 자격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역영어가 아니라 무역 과목과 영어 과목으로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테스트하는 영어 과목과 무역 지식을 테스트하는 무역 실무 과목으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실제 무역 실무 파트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무역 영어 시험이란 무엇이냐?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라는 무역 실무의 기초 영어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중 어느 쪽을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은 국제무역사가 이미 무역영어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무역영어 합격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역영어부터 공부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국제무역사 시험을 위해서는 관세법, 대무역법, 외환실무를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이제 일반적인 자격증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특수한 자격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결제 지식에 있어서 심화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외환 전문역 2종이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1급과 2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은 완벽히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결제에 대한 특화된 지식만을 물어보는 외환 전문역 2종. 자, 다음에 국제무역사에서 여러분한테는 다행이지만 업무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없어요. 외국환 거래법이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목적상 너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대신 외환실무라는 기초 과목으로 대차여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국환 거래법은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그것이 외환 전문역 1종입니다. 외환 전문역 2종이 결제에 대한 심화 지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외환 전문역 1종은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원산지 관리사도 있고 물류 관리사도 있고 보세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운송, 무역 실무에서 운송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에 한정해서 제한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류관리사는요, 운송을 포함하여 물류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운송 파트, 즉 무역실무의 운송 파트의 굉장히 상위 버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역의 3대법이라고 하여서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관세법 중에서도 FTA, 품목분류, 이 두 가지의 특화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원산지 관리사. 자, 다음 관세법 중에서도 보세구역 관리라는 특화된 부분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보세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산지 관리사와 보세사는 뭐예요? 관세법에서 파생된 과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수한 자격증이고요. 그럼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은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국내 자격증으로는 딱 하나죠.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은요, 제가 말씀드린 무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테스트하는 전문 자격사 시험이고요.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무역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결제에 있어서는요, 신용장에 대한 지식만 특수하게 물어보는 CDCS, 영국 자격증입니다. 무역, 금융과 관련된 일반 지식을 물어보는 CITF, 국제 보증에 관련된 심화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CSDG, 이렇게 CDCS, CITF, CSDG가요, 이제 영국의 국제 자격증으로서 이제 전문 자격증에 포함이 좀 됩니다. CDCS, CITF, CSDG 같은 이런 자격증은요, 사실 그 1년에 2번 정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응시할 수 있고요. 응시료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요. 한 570, 80파운드 정도 하는 거니까 뭐 100만 원 안팎 정도 하겠네요. 난이도도 높고 이제 응시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 뭐죠? 무역 관련에 있어서는 무역 실무와 무역의 3대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무역 실무 또는 무역 상무라고 하면은 계약 결제 운송보험 중재, 무역 3대법이라고 하면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각의 파트를 물어보는 각 자격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 설명드려 볼까요? 일반 자격증인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1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글쎄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서너 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학 기간에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한 4주에서 8주. 물론 전공자라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고요.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4주에서 8주, 즉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특수 자격증인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 물류 관리사는요, 한정된 특수한 지식만을 물어보는데 그 한정된 지식을 굉장히 심화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으시면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 물류 관리사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CDCS, CITF, CSDG 같은 이런 국제 자격증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세사 같은 경우는 3년이요. 3년 안에만 합격하면 굉장히 빠르다 할 정도로 워낙 이제 어려운 자격증이니까 뭐 관세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네가 이 자격증 다 땄냐? 네가 다 해봤냐? 제가 이거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거의 10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비전공자는 요 정도 공부하면 합격을 하겠구나. 전공자는 요 정도 공부하면 합격을 하겠구나.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역 자격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무역회사에 대한 업종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